이번 시간은 사회 시간입니다. 교과서 107쪽을 펴주세요. 하스 목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스 목표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는 60년대, 5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1970년대, 더 나아가서 80년대까지 한번 더 확장시켜서 한번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가 발전을 해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973년에 정부는 국가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화학공업은 무엇이냐? 철, 배, 자동차 등 무거운 제품이나 플라스틱, 고무, 화학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데, 중화학공업은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합친 말이죠. 자, 중공업은 무거운 제품을 만드는 거. 화학공업은 화학적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를 중화학공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는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무거운 철강, 석유, 기계, 조선은 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자 등의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는 기억하나요? 그렇죠. 1960년대는 경공업을 수출 중심의 경공업을 발달시켰어요. 경공업은 가볍기 때문에 뭐 섬유 같은 옷 같은 옷이나 신발을 만드는 뭐 이런 가벼운 제품들. 하지만 70년대는 이제는 중화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왜 중화공업을 육성하려고 했을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자, A라는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B라는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A라는 나라에서는 신발이랑 섬유만 만들 수 있고 수출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B라는 나라는 신발과 섬유뿐만이 아니라 배도 만들 수 있고, 큰 배, 그 다음에 자동차까지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A, B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수출에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A라는 나라보다 B라는 나라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렇죠, 신발 섬유보다 이 배랑 자동차가 더 비싸죠. 그래서 더 많이 남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죠, 신발 섬유만 파는 것보다 종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중화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공업은 경공업보다, 자, 많은 돈과 높은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정부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려고 교육시설과 연구소들을 설립했어요. 두 번째는 기업에 돈을 빌려줘서 각종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어요.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사진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중국식 사진입니다. 자,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국가에서 중화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술력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죠. 또 기술력 있는 인재가 양성이 되어야지 우리가 중화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울산에 있는 석유화학단지 건설. 석유를 만드는 공장을 만드는 거.
이 공장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아주 낮은 이자를 쳐가면서 정부에서 돈을 기업에 빌려주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어서 기업들이 이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말이죠. 이해가 가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교과서 108쪽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제품을 만드는데 많은 재료가 필요해졌어요. 하지만 필요한 재료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중화학공업 중에서도 어떤 산업 중요합니다. 철강 산업과 이 석유 화학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켰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석유나 이 철강이나 이 석유 같은 것들을 우리는 어떤 산업이라 부르냐면 기초 소재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초 소재 산업. 그러니까 다른 산업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이 철강 석유 산업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다른 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 철강과 이 석유 산업을 먼저 발전을 시켰던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철강이랑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런 다양한 재료를 개발하고 생산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70년대 기업들은 현대화된 대형 조선소, 즉 배를 선박을 만드는 곳이죠. 선박 건설하면서 세계 시장에 진출했어요. 그리고 73년에는 최초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배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형 선박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이 조선 산업은, 이 배를 만드는 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끄는 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보신 사진이 최초로 해외 주문을 받아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형 선박이에요. 자, 6.25 전쟁이 끝나고 20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큰 기술을 갖게 된 거죠. 대단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9쪽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크게 성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1970년대에 기초 소재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80년대 약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기계 산업, 전자 산업도 발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공업이 아니라 이런 기계, 텔레비전 같은 것들이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이제 경공업에서 뭐로 바뀌었다? 그렇죠. 중화학공업으로 바뀌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출액이 증가했고 국민 소득도 올라갔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어떻게 됐다?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옛날 자동차를 수출하는 그림이고 텔레비전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습이죠. 자, 이거 그래프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게 이 초록색이 경공업, 이 주황색이 중화학공업이에요. 자, 70년대에서 75년, 80년, 85년으로 갈수록 중화학공업이 점점 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엄청 비중이 많아지고 경공업은 점점 줄어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화학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